이 문제 풀 때 쌤 뭐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죠? 배경에 대한 얘기를 했죠? 수직선을 나한테 그릴 거냐, 좌표 평면이 그릴 거냐. 이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직선에 그릴 것이냐, 좌표 평면에 그릴 것이냐. 그러지? 좌표 평면 중에서도 직선에 그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좌표 평면 굳이 안 그리고 직선만 그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얘 돌리면 수직선이라 생각하면 돼.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했고,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위치관계, 점과 점의 위치관계, 점 직선의 위치관계, 두 직선의 위치관계. 자, 세 직선의 위치관계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일치하는 것은 보통 우리는 잘 안 셉니다. 말을 하시오, 이론적으로 말하시오, 말을 하면 되는데, 보통 일치하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만들 그립니다. 그럼 세 직선의 위치관계라면 요 직선에다가 하나만 더 그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일치하는 걸 안 하니까 요걸 빼놓고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몇 개만 더 그으면 돼? 하나만 더 그으면 되겠죠. 알았어요? 하나 긋는 방법은 한 가지. 평행. 맞죠? 왜 안 그래? 또 있나요? 평행하지 않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하나를 더 그리면 되겠죠. 어떤 거? 이거 있겠네, 이거. 그리고 어떤 거? 이거. 평행한 것은 지금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건 안 그릴 거고요. 그래서 세 직선의 위치 관계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세 직선의 위치 관계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다 그리면 돼요. 이거는 굳이 배우진 않아요, 우리가. 배우진 않고, 그때면 기본 상식? 이 정도 느낌이야. 이론적은 따로 없고. 그런데 우리는 이 4개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저쪽에다 적어볼게요. 이거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게 제목을 뭐라 붙이냐면 세 직선의 위치관계. 얘를 어떻게 분류를 시키냐면 첫 번째 교점 개수, 교점의 개수. 두 번째 영역의 개수, 영역의 개수. 세 번째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이게 똑같은 이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질문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물을 수도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걸 다 외우지 않겠지. 다 외우지 않겠지. 우리가 여기 있는 표를 다 채워가지고 다 외우지 않겠지. 우리는 뭘?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세 개의 직선 위치 관계를 구해가지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걸 찾아내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자, 교점의 개수로 가볼게요. 교점의 개수 안 보이네. 0개. 얘는 2개. 얘는 1개. 얘는 3개. 오, 다 다르네요. 다 다르죠? 위치관계를 그리면 이게 보입니다. 두 번째, 영역의 개수. 영역의 개수란 말은 이 평면이 원래 있었지. 평면이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놓이면서 위원이 몇 개로 분할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영역은 몇 개 현재? 4개. 두 번째 몇 개입니까? 6개죠? 6개. 세 번째 몇 개입니까? 세 번째 6개입니다. 세 번째는 7개입니다.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게 7개. 여기서는 오라 6개짜리가 2개네. 이 관계와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이 말이 되겠죠. 그쵸? 얘는 3개 다 평행이니까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얘는 2개는 기울기가 같고 하나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얘는
교점이 다 일치한다는 말은 두 개의 교점을 구해서 나머지 하나도 그 점을 지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얘는 그러지 않는다. 기울기도 다 다르고 세 점에서 만난다.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죠. 현재 삼각형의 존재 유무는 얘는 존재하지 않고 얘는 존재하지 않고 얘는 존재하지 않고 얘는 존재한다. 그래서 질문이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중학교 때 본 적 있습니다. 중학교 때 본 적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거야. 똑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저번 시간 한 개까지 위치관계까지 오늘 그냥 하나만 더 추가시켜준 겁니다. 오늘 하자는 것은 여기서 하나만 더 위치관계에서 점과 점의 위치관계 질문이 나오지 않겠지? 점과 점의 위치관계를 구하시오 이런 질문은 없어. 그런 위치관계를 주고 나서 그래서 무언가를 해봐라고 나오는데 점과 점이 나오면 무조건 연결한다가 기본적인 생각이야. 점과 점이 나오면 무조건 연결한다가 생각입니다. 우리 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위치관계 2개짜리 이쪽으로 가져가 버렸네. 점과 직선이 나오면 수직을 수선을 그어본다. 점과 직선이 나오면 수선을 그는다. 이게 보조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형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나왔을 때 처음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뭐냐 이겁니다. 됐어요? 평행선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수선을 긋는다. 이게 1번이에요. 1번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넘어가면 되겠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거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리는 몇 가지 거리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거리가 있습니다. 직선 거리가 있고 수직 거리가 있습니다. 점은 고등선으로 연결해서 거리 된 게 직선 거리고요. 점선은 수직으로 되는 게 수직 거리. 직선 평행한 직선도 수직으로 되니까 수직 거리. 두 가지입니다. 거리는. 우리가 도형이 나왔을 때 하는 작업, 이런 걸 해보고 거리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인 도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백이 아마 이쪽에 좀 있을 거예요. 54쪽에 한 이 정도 긋고 3분의 1 정도만 남겨놓고 3분의 1은 풀이를 남겨놓고 그렇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점 두 점이 나오면 직선으로 연결한다. 점 직선이 나오면 수직으로 연결한다는 거 기본적인 생각했습니다. 자, 그냥 도형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차근차근 해볼게요. 첫 번째, 쉬운 도형부터 할까요? 삼각형이 쉽냐, 사각형이 쉽냐? 사각형이 쉽네요. 사각형부터 할게요. 사각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1번 사각형. 자, 사각형 중에 나오는 사각형은 조금 더 규칙이 있는 사각형, 틀이 좀 있는 사각형이 나오겠죠. 그지? 제일 완성된 사각형, 정사각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 알겠어요? 그 다음에 좀 재미없지만 등변 사다리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꼴 있겠죠. 이런 도형들이 나온다 이거야. 알겠나요? 자, 여기에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정사각형이 나왔습니다. 정사각형이 나왔습니다. 자, 정사각형이 나오면 우리 그냥 이렇게 그리잖아요. 됐어요? 자, 정사각형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사각형 제일 중요한 점은 어디냐? 정사각형 제일 중요한 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정사각형 문제가 나오면 이 점을 찍고 문제를 풀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정사각형 그려라 하면 이 점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물론 정사각형이 요 점이 아니라 요 점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셨어요? 정사각형의 틀은 정사각형 틀은
이 점이 제일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 점이 나온다고 해서 아니 무조건 이 점을 이용하라 이건 아니야. 뭐 이 점을 이용한다 이거죠. 그럼 정사각형 그리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정사각형 그리는 방법은 십자가를 그립니다. 정확하게 십자가. 정확하게 십자가 길이가 이렇게 다 같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점들을 연결을 시키면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잘 안 그려지는데요. 그것은 이 십자가를 내가 못 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정확하게 수직 이등분선 4개 그려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정사각형이 얼추 완성이 된다. 우리는 얘를 대략 그리는 거잖아. 정확하게 그리는 건 아니잖아. 그러지? 대략 그리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게 나오면 뭐 정사각형이다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뭐 많이 보입니까? 수직이 많이 보이죠. 수직. 그죠? 길이의 특징은 1대 루트 2 맞습니까? 1대 대각선이 루트 2. 이쪽도 있네요. 이쪽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대 루트 2. 직각 이등변삼각형이죠. 1대 루트 2잖아. 얘가 루트 2가 되면 여기가 1, 여기가 1이 된다 이거죠. 각도는 다 45도. 자, 정사각형이 제일 중요한 점을 얘기했습니다. 됐어요? 자, 마름모가 뭐죠? 마름모의 성질이 뭐죠? 정의가 뭐지? 마름모의 정의가? 네 변의 길이와 같은 사각형이죠. 됐어요? 와, 그냥 마름모를 그리려고 보니까 잘 안 그려져. 잘 안 그려지죠? 아닌데, 이거 마름모 아닌데, 평행사변형인데요? 자, 마름모를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많이. 이렇게 그리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자, 마름모는 성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름모는 성질이 대각선이 서로 2등분 되는데 수직이 돼요.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으면 이게 마름모입니다. 얼추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럼 마름모 그리는 방법은 당연히 뭐겠어? 뭐부터 그리겠다? 이것부터 그리겠다. 그러면 마름모를 더 잘 그리는 거야. 마름모 잘 그리는 방법은 뭐라고? 십자가 그리면 된다고. 십자가가 대신 수직 2등분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리면 나머지를 그냥 선만 연결하면 이게 마름모 내가 그린 거예요.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린지 알겠죠? 그래서 마름모도 당연히 이 점이 제일 중요하겠죠? 있습니까? 자,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냐면 평행사변형도 이 점이 중요하고요. 평행사변형까지 이 점이 중요합니다. 됐어요? 이게 정사각형, 즉 직사각형 마름모의 평행사변형과의 무게중심이에요. 이 점의 뭐라고요? 무게중심이라고요. 무게중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특징이냐면 이 점을 지나게끔 직선을 긋게 되면 왼쪽 넓이와 오른쪽 넓이가 똑같은 2등분 되는 선입니다. 그 점만 지나면 누구까지? 평행사변형까지. 알겠어요? 요 선으로 평행사변형까지 요 점이 중요하다겠습니다. 무게중심을 지나가게 되면 2등분 되는. 정사각형 그리는 방법은 정확하게 십자가인데 완전히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되고, 마름모 그리는 방법은 두 개의 선이 수직으로만 만나면 돼. 수직 2등분만 되면 됩니다. 대신 직각으로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직각으로 만나야 돼요. 됐어요? 자, 평행사변형 그렇지 않죠? 직각으로 안 만나도 길이가 이렇게 같으면 평행사변이 되는 거죠. 평행사변형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고 이것뿐만 마름모까지는 중요하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삼각형.
선생님이 지금 요점에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그릴 때 요점부터 그리면 좀 더 쉽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찾을 때 요점 찾는 연습을 좀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삼각형의 자리를 해볼 삼각형. 삼각형은 일단 정삼각형. 자, 정삼각형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길이가 다 같다, 60도다 이런 것들이 있죠. 됐어요? 정삼각형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정삼각형은 이렇게 그리면 뭐 대충 정삼각형 나오는데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그리세요. 수직 이등분됩니다. 다음 길이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루트 3이야. 이 길이가 1대 루트 3. 루트 3은 어느 정도 되냐면 1.73입니다. 내가 그림 그릴 때 1.7. 1.1배보다는 크고 2배보다는 작고 1.7이니까 1.5보다는 좀 더 커야 돼. 그 정도 찍으면 됩니다. 2배보다 좀 작다. 1.5보다는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정도 비슷하면 비슷하다 보면 절반보다 좀 더 가야 되겠네요. 절반보다 좀 더 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면 나머지는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굳이 연결 안 시킬 필요성이 없는 것도 많아요. 이 변을 가지고 노는 문제들은 연결시키겠지만 이 변을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정삼각형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만 갖고 노르면 이 변 연결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완성만 시키려고 하는 거지. 여기 변을 가지고 무언가를 갖고 놀았다, 뭐 점을 여기다 찍었다 그러면 그 연결하는데 굳이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삼각형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점이 되겠습니다. 제 말하는 도형의 포인트입니다. 도형의 포인트. 얘가 1번 포인트라는 소리야. 아닌데요. 너는 무게중심 중요한데요. 무게중심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야. 정삼각형을 그릴 때 가장 먼저 어디가 먼저 보이느냐? 이 점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 1이고 이 길이가 1대 루트 3이에요.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봅니까? 넓이 어떻게 보여요? 삼각형 넓이, 정삼각형 넓이, 정삼각형 넓이. 현수야, 정삼각형 넓이. 자, 우리가 배우는 도형 중에 특징 있는 도형들 있잖아. 그런 것들 공식 싸게 외워놔야 됩니다. 계속 나오니까. 바로 풀으면 발달잘 나와야 돼. 구구단에 어떤 것처럼. 그러잖아. 7, 8에 56인데 7일 8건 계산해갖고 더가 오직 있겠니? 소재로 나오는 내용들은 무조건 외워놨어야 돼. 그럼 정삼각형 지금 몇 번 봤어? 수백 번 봤지. 그럼 넓이를 공식으로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넓이를 얼마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4분의 루트 3 a제곱이죠. 맞나요? 이거는 뭘 기준으로 쓴 거예요? 이 한 변을 A일 때 지금 넓이를 구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니 선생님 삼각형 엊그저께 그렇게 오지 말고 투변과 사이각을 알아라 했잖아요. 그래 되지? 투변 길이 사이각 사인 60도. 사인 60도는 천영 얼마냐?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냐? 이것보다 그 다음 단계가 이거란 소리야. 더 외웠단 말이지. 됐지? 선생님 아까 뭐 어떻게 외우라 했어? 정삼각 그릴 때 얘가 1대 루트 3 외우라 했지? 얘가 60도니까 2대 1대 루트 3이야. 그럼 나는 이 길이를 B라 놓겠다. 실제로는 2분의 A겠지만 그럼 한 변을 A로 보면 2분의 A인데 그냥 난 B라 놓겠다. 그럼 높이는 뭐가 됩니까? 루트 3B가 되겠죠? 넓이는 어떻게 보여?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2, 이거 곱하기 이거네. 이거 곱하기 이거가 넓이야.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2 하는 것보다 이거 곱하기 이거. 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는 것은 이등변 삼각형부터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넓이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등변 삼각형부터는 이거 곱하기 이거 넓이. 그럼 넓이는 얼마나? b 곱하기 루트 3b, 루트 3b의 제곱 이래 되겠네요. 그렇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게 낫겠지. 됐어요? 아니요, 선생님. 꼭 이런 애들이 있어. 이 길이 나오면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고 한 변의 길이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참 돌아가는 거야. 있는 거 보고 그냥 이용하면 돼. 주어진 조건 이용해서 바로 풀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굳이 한 변 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 없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 넓이가 바로 나오는데. 알겠나요? 하나만 더. 높이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적을 때. 그러면 이게 몇 대 몇? 1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은 얼마? 루트 3분의 h겠네요. 여기가 h입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h죠. 그럼 넓이는 하나 더 나왔네. 넓이는 루트 3분의 1 h제곱 이래 되겠죠. 자, 유리하는 답을 마무리 지을 때만 유리가 필요하고 실전에서는 그냥 루트 3분의 1 h제곱 써도 되고 3분의 루트 3 h제곱 중간에 3분의 루트 3은 연산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루트 3분의 1 h제곱 이렇게 그냥 외워놔도 됩니다. 그냥 어떻게 본 거야? 그냥 이걸 그림을 그리고 이거 길이를 그냥 구한 거야. 외운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정삼각형의 넓이는 구하는 방법이 지금 뭐가 주어졌냐에 따라서 그냥 그 방법을 쓰면 되겠다 이 말이야. 뭔지 알겠나요? 됐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지금? 무게중심이 안 보이지? 여기서 안 보이는 게 뭐라고? 무게중심이 안 보이지? 자, 무게중심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안 쓴 겁니다. 안 쓴 거야 지금. 안 구한 게 아니라. 왜? 이 점 나오면 무게중심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워 쉬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말이죠. 왜? 이 높이에 몇 대 몇? 2대 1인 점이 지금 무게중심 놓여 있는 거죠. 뭔가 이해됩니까 지금? 그거 알고 있잖아 지금. 여기에 2대 1인 점에 지금 뭐가 있어? 무게중심 있잖아요. 됐어요? 자, 무게중심 하면 이렇게 선을 연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다 같죠? 무게중심이니까 이거. 그리고 얘가 몇 등분? 다 그리면 6등분 되죠? 다 그리면. 그러면 더 그랬어? 이 길이가 몇 대 몇? 2대 1이에요. 그럼 높이가 나오면 이 길이 3분의 2, 여기는 3분의 1. 구할 수 있겠네. 넓이 한번 구하러 봅시다. 자, 이 길이가 K로 나왔어요.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 제일 빠른 방법은 여가 K면 여기는 얼마야? 여가 몇 도입니까? 여가 몇 도야? 60도. 여기 몇 도? 30도. 30도. 특수각입니다. 2대 1대 루트 3의 비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가 K면 이 길이는 루트 3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넓이의 절반이네? 요 넓이는 그럼 얼마야? 조금 전에 구했네. 이거 곱하기 이거. 이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된다고 했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이등변 삼각형의 절반 2분의 1 하고 2배 안 한 거야. 2분의 1 안 하고 2배도 안 한 거야. 이등변 삼각형 이거 곱하기 이거가 넓이가 된다고요. 그 넓이는 루트 3 K의 제곱이 몇 개 있겠어? 이게 몇 개 있어? 3개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선생님이 그렸던 이거에 5자 너희들이 잘 아는 6 같은 거 있잖아.
그건 초등교만 잖아. 중1만 대어 같은 거 중3 정도 배우면 안 씁니다. 이거 안 써. 중2들은 쓰는데. 그렇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쓰잖아, 이거. 오, 요, 그러지? 요것만 보면 여기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요 선만 있으면 무게중심도 해결됐죠? 이 되는 것만 하면. 여기 이제 안 보이는 것이 있다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걸 너희들이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 그걸 모르더라고. 이거 중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중점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중2 때 배웠을 건데,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이 내일은 너희들이 거의 안 까먹더라고요. 육동문 내는 것도 잘 안 까먹고. 알았어요? 됐어, 안 됐어? 잘 보세요. 그러면 여가 중점이면 여가 1대1이죠. 얘는 2대1로 나눴고 얘는 1대1로 나눴으니까 B가 안 맞으니까 다 몇 등분? 6등분 하면 되겠네. 6등분이면 얘가 3이고 얘가 3이 되겠죠. 그럼 얘가 4고 얘가 2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3대 1대 2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세요. 2대1 하나 기억하고 3대 1대 2 두 개는 외워놓자 이거죠.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걸 계산하고 있는 것보다는 외워두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거야. 1대 2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질문 잘 보세요. 이 삼각형 넓이하고 이 삼각형 넓이하고 요 삼각형 넓이는 몇 대 몇? 죄송합니다. 자, 이 삼각형 넓이하고 여기 이 도형의 넓이는 몇 대 몇? 1대 2입니다.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 삼각형 보인가요? 여기 삼각형 보이나요? 두 개가 밑변은 다르지만 높이는 일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2대 1이죠. 2대 1이니까 넓이비도 2대 1이 되는 거야. 높이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지금 요 도형하고 이 도형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두 개 똑같습니다. 이 길이 대 이 길이 비가 2대 1이니까 넓이가 2대 1이 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보입니까? 하나 그려줄까요? 자, 파란 도형하고 지금 초록색 삼각형하고 파란 도형을 넓이가 S1, 초록 삼각형 넓이가 S2. S1 대 S2는 몇 대 몇이다? 3대 1이라고요. 보입니까? 3대 1이면 요 도형하고 요 삼각형 넓이가 3대 1이라고요. 왜? 요선에서 요변까지 높이가 두 개의 합이 똑같아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쪽에서 구하더라도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밑변의 B가 넓이 B가 되는 거야. 함수가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중학교 때 했는데 요거는 했잖아요. 요거는 이거 똑같은 문제로 생각하면 됩니다. 높이가 똑같을 때 이거 대 B가요. 됐어요? 요거 볼 줄 알면 되겠어요? 그러잖아 지금. 이것 때 이거는 3대 1인 거 쉽지? 이것 때 1도 3대 1인 거 쉽지? 둘 다 더하면 3대 1 이렇게 된다고요.
삼각형. 자, 이등변 삼각형도 했어요. 했어요? 다음, 얘기하자는 것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얘기할 거리가 없어. 왜 얘기할 거리가 없을까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얘기할 거리가 없어. 왜 없어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정사각형의 절반입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정사각형의 절반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이거 성질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이 점이 아주 많이 나온 편입니다. 아시겠죠? 1대 1대 루트 2 45도 45도 이 기울기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5도에 대해서. 아시겠죠? 됐어요? 우리가 삼각자를 보면 45도짜리가 있고 30도 60도짜리가 있죠. 30도 60도짜리는 어디에 있냐면 정삼각형에 있습니다. 정삼각형 절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자입니다. 2대 1대 루트 3의 비를 갖고 있는. 됐어요? 두 개의 삼각형. 그러면 정사각형 안에 하나 있고 정삼각형 안에 하나 있으니까 그 길이의 특징까지가 이용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원은 사실 선생님이 할 때 한번 할 건데 원까지 한번 해볼게요. 원 당연히 가장 중요한 점은 원의 중심이겠죠. 하지만 원에서는 원의 중심이 보여 안 보여? 자, 원은 뭡니까? 원은 이거야. 원은 지금 이 빨간 것만 원이야. 나머지는 원이 아니야. 빨간 것만 원이야. 다시 말해서 원은 선입니다. 알겠어요? 삼각형도 선이야. 이 선만 삼각형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 원 여기를 원의 내부, 외부 이렇게 말을 하고 단 원의 넓이하면 이 부분의 넓이를 원하고 있다.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넓이를 다 말하지만 삼각형과 자 선분 하나 그어볼게요. 선분을 그었을 때 삼각형이니까 선분을 내가 이렇게 그었어요. 삼각형과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이거는 안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만나는 거예요. 원하고 만났다 안 만났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안 만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만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직선에 대해서는 연장이 되니까 당연히 점이 하나 있으면 무조건 만나게 되겠지. 자, 원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점 이 점 찾고 두 번째는 당연히 뭐 하겠어? 반지름 찾아야겠죠. 이 반지름을 구해봐야겠죠. 알겠어요? 당연히 반지름 다 길이가 같으니까 뭐가 많이 나와? 이등변 삼각형의 도형이 꽤 많이 나오겠죠. 자,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가장 먼저 해봐야 할 작업이 수직이등분선입니다. 수직이등분선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로 넘어가겠어? 피타고라스로 넘어가겠죠. 알겠습니까? 원에서 이등변 삼각형 수직이등분선. 그래서 원에서 선이 나오면 원하고 이러한 직선이 나오면 이런 선이 접선, 이런 선이 할선이라고 합니다. 할선. 분할을 했다 할선이야. 분할을 했다 해서 할선이야. 얘는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랬어요? 자, 무조건 원에서 중요한 이 중심, 이 점을 접점. 됐어요? 접점. 접선이 나오면 무조건 접점하고 연결하고 수직부터 해놓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접점이 나오면 무조건이야. 접점이 나오면 무조건 수직하고 문제를 풉니다. 할선이 나오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중요한 선이 수선이 되겠습니다. 할선이 원에서 할선이 나오면 이 수선은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왜? 수선은 얘를 이등분하겠죠. 그럼 조금 전에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등분해서 수직 이등분선이 필요해서 이렇게 피타고라스 넘어갔죠. 얘는 그 거꾸로 가는 거야. 할선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수선을 긋고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여기는 직각삼각형. 그렇게 넘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3 때 배우는 원과 직선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나머지 계산은
뭐 좀 더 진행을 해봅시다. 중학교 때도 했으니까 피타고라스 많이 나오겠죠? 알겠죠? 요즘만 하니까 일단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해볼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 질문 좀 주실게요.
자, 더 해봅시다. 아, 15분 더 되겠네. 자, 질문은 국민학교 초대인가 속죄 나왔죠? 자, 한번 불러주세요. 1055번 59번 62번 68번 63번 73번 67번 67번 56번 56번 자 봅시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얘기가 안 나온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도형 들어오면서 도형적인 내용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뭐가 연결이 안 됐냐면 선생님이 도화지라고 불렀던 수직선하고 좌표 평면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안 시켰다 이런 말이겠죠. 알겠어요? 자, 고1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에 중학교 들어오는 차이점이 뭐냐면 고등학교 도형은 이제는 중학교 때는 도형의 성질적인 부분만 얘기를 했다 보면 이제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는 고등학교 도형은 계산을 하겠다. 계산. 알겠습니까? 그 계산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뭐냐? 도형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뭐 피타고라스, 뭐 가계 특징, 비 이런 것들을 이용해 풀 수도 있지만 그것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고등학교에는 거기서 뭐가 있냐면 좌표 평면에 놓을 수 있어야 된다. 됐어요? 예를 뭐 도형 문제가 나오면 얘를 어쩐다? 좌표 평면에 놓는다 이거야. 이거냐? 됐어요? 이 말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좌표화라고 했습니다. 도형 문제가 나오면 이제는 좌표화를 하라 이거죠. 좌표화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좌표 평면에 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점을 좌표로 쓸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어요. 그러고 나면 계산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좌표하는 연습입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좌표를 하고 나면 거기서 우리는 계산 방법이 조금 생길 거다 이런 말 되겠어요. 56번 자는 잠깐 볼게요. 6번, 9번, 2번, 3번, 8번 6번, 9번, 2, 3, 7, 8 2, 3, 7, 8, 3번 조금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잘 쫓아가십시오. 점 A, B, C, D에서 A, B하고 E, C, D의 두 배랑 같다. A, B. 자, 선분 A, B 이런 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길이라고 배웠죠. A, B의 길이가 C, D의 길이의 두 배랑 같다. 됐습니까? 우리가 근데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된가요? 루트 값이 떨어지네. 루트 값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바로 이 식을 루트를 안 쓰려면 양쪽 다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식이 나오겠죠. 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푼 거야? 거리를 쓰다 보면 루트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겁니다. AB 거리는 A-1의 제곱 플러스 2개에서 빼서 제곱이죠. 빼서 제곱 빼서 제곱 빼서 제곱이면 뭡니까? 1에서 이걸 빼면 A-1의 제곱 아닌데요.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지? a-1의 제곱하고 -a 플러스 1의 제곱은 같습니다. 웬만한 문자가 우리는 플러스가 좀 편할 거야. 관계는 없습니다. 쓸 때, 왜 이렇게 썼지? 이것은 제곱을 하다 보면 부호가 어차피 바뀌니까, 부호가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순서를 바꿔서 좀 편하게 썼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CD의 2배, CD의 2배, 4가 된 이유는 알겠죠? 제곱을 하더니 4가 된 겁니다. 거기에 2-0의 제곱, 2의 제곱, -2에서 0 빼서 제곱, 2의 제곱, 이래야 되겠네요. 뭐야? A가는 2차 방정식이니까 A의 값이 2개 나오겠죠. 그 중에 우리는 양수값을 구하면 되겠다. 끝. 9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점 A는 0,10을 출발하여 매초 30 속력으로 Y축을 따라 아래로 움직이고, 여기서 아래로 가고, B는 원점이 출발하여 매초 4의 속력으로 X축을 따라 이렇게 움직입니다. 동시에 갔다 이거죠. 자, 우리는 이제는 좀 더 배울 것을 배워야 돼. 매초 3의 속력이니까 1초에 30 같다는 소리죠. 초는 우리가 보통은 단위를 보통 T로 많이 씁니다. 타에 비해서 T. 그래서 매초 30 가면 얼마를 갔다? 3T를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A가 움직여서 이렇게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가 됐다? 3T가 됐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 P가 이만큼 갔다. 이 거리가 얼마가 된다? 4T가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맞죠? 지금 선생님 한 작업은 뭡니까? 거리를 쓴 거죠. 거리를 쓴 거죠. 조금 전에 맞죠? 뭐라 했어요? 좌표화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뭘 시켜? 좌표화를 시켜야 된다. 선생님 말한 것은 거리를 쓴 겁니다. 우리는 뭐 한다? 좌표화를 시킨다. 그러면 A점의 위치는 0,10-3T가 되겠고, B점은 여러 점으로 갔으니까 요놈은 4T,0 이렇게 쓰겠죠. 조심할 점은 거리하고 좌표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부호적인 생각이 있다.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점의 좌표 썼습니다. 이 점의 좌표 썼고요. 동시 출발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그러면 AB는 루트 X 빼서 제곱, Y 빼서 제곱. 맞나요? X 빼서 제곱, 4T의 제곱. Y 빼서 제곱, 3T 마이너스 10의 제곱. 왜 3T 됐다? 거기 설명했습니다. 10만의 3T 제곱이나 3T 마이너스 10의 제곱과 똑같다고요. 는 루트하는 식이 뭐가 됩니까? 16, 25T의 제곱 마이너스 60T 플러스 100 이렇게 되네요. 루트하니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2차 식의 형태니까 최소값은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겠네요. 완전 제곱식 25 T제곱 마이너스 이런 거 계산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25가 빠졌으니까 25분의 16 25분의 60이죠. 5, 1은 5, 25, 25 마이너스 5분의 12T 플러스 100 소괄호로 해도 되게 상관없는 아직은 얘를 거리를 구하라겠네. 오케이, 얘를 다시 완전 제곱식 바꿔야겠네요. 루트 25 T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 바꾸는 방법 2로 나눠서 제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5분의 6의 제곱이 필요해서 5분의 6의 제곱 맞나요? 뭐가 추가가 됐어? 5분의 6의 제곱이 추가가 됐죠. 마이너스 5분의 6의 제곱 플러스 100. 그래서 우리는 얘가 밖으로 뛰쳐나가고 완전 제곱이 되겠네요. 됐어요? 한 번 더 적으면 되는데 이때 t가 얼마면 된다? 5분의 6이면 나머지 값들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루트 25 제곱 25분의 36 마이너스 36이고 100이 있으니까 5, 64바로 떨어지네요. 는 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때 t값은 얼마고 그때 그 t값을 물어보면 t는 5분의 6이고 시간이 5분의 6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좌표를 놓고 문제가 요구하는 식을 세우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두 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P라고 놨을 때 OP가 10일 때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0,5, 0,9 0,5, 0,9 0,5, 0,9 이렇게 되네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뭐였죠? 기억납니까?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수직 2등분 선이라고 했죠. A하고 B의 같은 거리에 있다. A, B의 수직 2등분 선. 이거네요. 5하고 9니까 수직 2등분 선은 7이 되겠네요. 이거. 그럼 A, B라는 점은 여기에 있고요. P가 여기에 있고 여기가 뭐가 될까요? Y좌표는 7로 확실하죠? 그림 그리다 보니까 바로 Y좌표는 7로 했으니까 이놈은 A, 7 이렇게 되겠네요. OP가 얼마나? 10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가 10. 10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겠네요.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A제곱이 나오는 그겁니다. 자, 요거에 10이 됐다는 것은 루트 A제곱 플러스 7의 제곱이 10이 됐으니까 10의 제곱 이래 되네요. 그래서 A제곱은 10의 제곱 49, 51인가요? B는 7, B제곱은 49.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자, 문제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좌표화 시켜서 우리가 거리를 배워서 문제 마무리 졌다 이거죠? 자, 삼각형의 세 점으로 하는 외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외심이 뭡니까?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야. 외접원의 중심. 그 중심을 보통 외심은 보통 O로 많이 적습니다. O로 많이 적어요. 외심의 좌표를 나는 뭐라 놓겠다? X, Y를 놓겠다. 5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원점도 5라 쓰고 외심도 5라고 많이 놓습니다. 헷갈리면 5라 쓰지 말고 다른 문자 P를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헷갈릴지 모르니까 그냥 P로 바꿀게요.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외심이라는 것은 세 점에서 거리가 같다. 외심하면 뭐가 돼? 원이 있고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었다 이 말이죠. 사실은 A, B, C를 찍고 외점원을 그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외심이 제일 쉬운 도형이 있어. 어떤 도형이 외심이 제일 쉽습니까? 어떤 도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심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 하는 작업은 얘를 좌표 평면 위에다 그려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 뭐 찾으려고? 혹시라도 직각삼각형이면 굳이 외심 구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됐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점을 찍어보는 것이 좀 빠른 속도로 찍는 게 좋아요. 대충 찍어가지고 직각삼각형이 된다 라는 확신이 들면 문제가 쉽게 마무리 되겠어요. A, 마이너스 2,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느낌이 안 오네요. 마이너스 2,1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직각삼각형 같이 안 만들어지죠? 알겠어요? 혹시라도 직각삼각형이 됐다 싶으면 두 점 빗변의 중점이니까 쉽게 마무리가 될 거다 이거죠? 외심 나오는 첫 번째 직각삼각형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그림 그릴 필요 없습니다. 외심은 그림상 외심은 여러 개 둔각삼각형이니까 이 정도에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판단하고 가면 됩니다. 알겠어요? 문제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외심을 P라 놨으니까 여기가 A, B, C 이 길이가 어째 다
똑같다가 외심이 되겠습니다. 자, 외심을 그릴 때는 점을 3개를 찍는 이유는 뭐라고요? 혹시라도 직각삼각형이 되면 문제가 쉬워지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점을 찍는 겁니다. 알겠어요?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림 하나 그려놓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했으니까. 빼져보니까 그림이 이 정도로 느낌 나오겠죠. 이게 그림의 특징이지 그림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P점을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막 찍다 보니까 좀 비율이 안 맞습니다. 됐어요? 실제로 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는.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PA랑 PB랑 PC가 같다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PA랑 PB랑 PC가 같다고 푸는 거야. 뭐 거리를 구하다 보면 루트 값이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제곱을 해서 구하는 게 빠르겠네. 그치? PA의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1의 제곱은 PB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PC의 제곱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연립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 중에 쉬운 놈을 2번 사용하면 되겠네.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맞죠? 요렇게 정리하면, 잘 보세요. 너희들이 이제 계산 선생님 안 해줄 거야. 자, 이거랑 이거랑 연산하면, 왼쪽에도 x제곱이 있고, 오른쪽에도 x제곱이 있죠? 사라지겠지? 왼쪽에도 y제곱이 있고, 오른쪽에도 y제곱이 있으면 사라지네. 그럼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지면, x하고 y만 남겠네, 1차. 마찬가지로 요런과 요런걸 하면 x제곱 y제곱에서 1차만 됩니다. xy 1차 연립방정식이 되니까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외심은 거리가 같다라 놓고 식을 이렇게 적고 두 개를 연립하는 겁니다. 연립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식만 적으면 x제곱 y제곱은 사라지니까 xy에 대한 1차 연립방정식이야.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점을 찍은 이유는 뭐라고? 직각삼각형이면 외심이 쉽다고요. 혹시 얘가 직각삼각형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C가 직각이면 A하고 B의 중점이 외심이 된다고. A, B의 중점이 외심이 된다고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3번. 자, 67번은 저번에 선생님이 했던 내용입니다. 뭐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와, 할 수가 없죠. 루트 2개 되는데 루트가 4개야. 그럼 어떻게 한다? 얘를 풀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석하라 이게 해석. 이해됐습니까? 첫 번째 해석은 뭡니까? A, B하고 0, 0과의 거리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A, B하고 3, 4의 거리야. 세 번째는 A, B하고 6, 마이너스 2의 거리예요. 네 번째 거리는 A, B하고 1, 마이너스 2의 거리죠. 식을 보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점은 이렇게 있다 이거야. 확실한 점은 하나, 둘, 셋, 4개 점이 있죠? 점이 하나, 둘, 셋, 대충 막 찍은 겁니다. 막 찍은 거야. 해석한다고. 4개의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럼 A, B를 어딘가에 찍어가지고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최소가 되게끔 해달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일단은 얘를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그냥 막 그린 겁니다. 어떤 점인지 몰라 아직은. 그러면 일단 A, B를 어딘가에 찍을 건데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일단 밖에 있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게 합이 적겠지? 이해됐습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겠지 일단. 그 다음에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이 점하고 이 점만 생각해 봅시다. 이거 더하기 이것만 해봅시다. 이거 더하기 이거가 최소가 되려면 어디로 와야 된다? 선분 위로 와야 된다겠죠?
선분 위로 와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찍어가지고 이거랑 어째? 최소가 달라면 어디로 와야 돼? 다시 요 선분 위로 와야 되겠네. 이 선분 위로 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고, 이 선분 위로 오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가 되니까 두 개가 일치하는 이 점이 모든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러면 요 점 연결하고 요 점에서 이 거리하고 이 거리 구하고 이 거리하고 이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니까 위의 최소값은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는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점을 찍어보는 거 맞겠죠? 왜냐면 계산을 이거하고 이걸 나는 구하려고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이거하고 이것이 돼버리겠지. 그러지? 점을 찍기는 찍어야 되네. 점을 찍어보면 0,0, 0,0, 3,4, 6,-2, 1,-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원하는 길이는 요 거리 더하기 요 거리가 되겠네요. 맞나요? 이해됩니까? 보라, 사각형의 내부의 점을 찍어서 네 점까지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은 대각선의 교점이 되겠고,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 이 문제의 최소값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점하고 이 점이니까 얘랑 거리하고 얘하고 얘의 거리하고 얘하고 얘의 거리의 합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네요. 이 정도하고 넘어가 되겠죠? 두 점과 x축 위의 점 P에서 x축 위의 점 P에서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점 어떻게 쓰라고? a, 0이라고 쓰라고요. 이 점이 P라는 점이 a, 0이라 놓고 AP의 제곱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선생님 하는 것이 좌표합니다. 좌표를 하면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지금 배웠으니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얻는다 이겁니다. 좌표를 시키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다가 고등학교의 도형의 하나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에서 좌표 시킬 수 있다. AP의 제곱 하면은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질 거고 4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BP의 제곱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이놈의 최소값이니까 얘를 완전제곱식 바꾸면 되겠네요. 2의 제곱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4A 플러스 16 감사 해봅시다. 16, 20, 45, 46 근데 뭐 4A니까 완전제곱식 플러스 2만 있으면 되겠죠? 필요 없는데 2 마이너스 1의 제곱 2 빠졌으니까 44 최소값은 44 이렇게 되겠죠. 그때 A는 얼마고? 2,0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요 지금은 도용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에 도용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A 값하고 이 값을 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알겠어요? 그럼 도용 해석이고 지금은 도용 해석하는 거 좌표만 놓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게 좋다. 일단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함수할 때 부동식 할 때 그래프 그리고 가라고 했고 지금 도형할 때는 그래프 점을 찍어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18번 23번 정삼각형 오늘 배운 기술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정삼각형 오늘 배웠던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요. 자, 점을 찍어볼게요. 73번 자, 1,2 하나 찍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나 좀 찍었어요. 여기가 지금 1,2 A 여기가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특징이 있네요. 그러겠죠? 그럼 두 개를 연결하면 여튼간에 원점을 지나겠죠? 한 변이 나왔죠? 정삼각형 그리는 방법은 해버려서 변에 수직 2등분선을 그으라고 했죠?
맞나요? 맞습니까? 수직 2등분선을 구하라고 했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리고 길이가 1대 루트 3이라고 했죠. 1대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직 선생님이 쓴 기술이 아니면 혹은 직각에 대한 기술이 아직은 없는데, 우리가 정사각형 배우다 보면 이제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자, 여기가 한 칸, 두 칸이죠.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이 되려면, 얘가 직각을 만들려면, 얘가 한 칸, 두 칸 가면, 얘는 두 칸, 한 칸 가면 됩니다. 그럼 얘가 직각이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직각을 그려볼게요.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두 개를 연장했어요. 좀 크게 그리려고 해. 그럼 여기다가 직각을 그리는 방법은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간 거야. 두 번 그린 거야. 크게 그리려고 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한 칸, 두 칸 가면 된다고요. 한 칸, 두 칸 가면 이게 지금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이렇게 그리면 이게 직각이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직은 기울기에 대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두 칸, 한 칸이면 얘가 한 칸, 두 칸 하면 되고, 얘는 기울기가 양수고 얘는 기울기가 음수야.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2분의 1이고 얘의 기울기는 음수인데 한 칸, 두 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M1 곱하기 M2는 마이너스 1이 되는 특징이 있어. 이거는 다음 단원을 배우게 할 건데, 오는 중을 통해서 선생님이 직각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돌아가면 여기가 한 칸, 두 칸이면 여기가 두 칸, 한 칸이 되면 직각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은 두 칸, 한 칸의 비례를 갖고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조심할 점은 오른쪽 아래입니다. C가 사사분면이 있으니까 정삼각형 만드는 방법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또 하나 있겠죠? 대칭적이니까 하나 구하면 또 하나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둘 중에 하나만 구하는데 문제에서는 사사분면이 있으니까 이 정도 점 찍으면 되겠네. 1대 루트 3이 되게 찍으면 되겠죠. 1대 루트 3이 되게 점을 찍었습니다. 비슷하게 찍으면 됩니다. 1대 루트 3, 1.5보다 약간 길다, 2보다는 좀 작다 이렇게 찍으면 돼요. 자, 얘는 특징이 뭡니까? 2대 1의 비를 갖고 있어요. 2대 1의 비를 갖고 있죠. 얘는 1대 2의 비를 갖고 있죠. 이거 몇 배? 루트 3배입니다. 루트 3배야. 그러면 요즘에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거는 알아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점을 길이로만 생각할 때는 항상 절대값만 생각할 건데, 자, 다시. 여기 좌표가 지금 1대 2예요. 얘는 2대 1이야.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이야. 그러면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보이는 사람.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 점의 좌표가 1,2인데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루트 3이야. 그리고 요 점은 2대 1의 비를 갖고 있다. 닮음적인 생각을 하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삼각형 보인가요? 이 삼각형 보이나요? 닮음비가 몇 대 몇? 얘가 직각이고 얘가 직각이잖아. 우리가 아까 이 길이 루트 3배라 했어. 그렇지? 그럼 이 가로의 길이는 누구랑 연관성 있어? 요거 길이 세로 길이와 연관성 있겠죠? 요거 세로 길이는 요 가로의 길이와 연관성 있겠죠? 그게 비가 몇 대 몇? 1대 루트 3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2 루트 3, 1 루트 3이 절대값이 되겠어요. 요런 걸 이해하면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닮음, 비 이런 것들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됐어요? 확인작업 해주고 부호는 여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거고, 만약에 이걸 모르더라도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일단은 얘랑 얘랑 직각이니까 요놈이 지금 1대2니까 요놈은 2대1인 건 알아냈죠? 요거는 지금 직선까지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어. 아직 수직 조건에 대해서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 뭘로 얘기했습니까? 뭐는 쪽이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나는 뭐라 놓고 풀 거냐? 2대1의 P를 갖고 있다고
2a, a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는 사실이죠. 현재 a는 양수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 했어?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루트 3이라겠죠? 자, 이 길이는 얼마야? 루트 5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루트 15가 돼야 되겠다 이거죠. 맞습니까? 원점에서 2점 사이 거리가 루트 15가 되게끔 A값을 설정해 주면 되겠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루트 2A제곱 4A제곱 마이너스 A제곱 A제곱이 루트 15가 되겠다. 제곱 루트 없애주고 5A제곱 15니까 A제곱은 얼마다? 3이 되겠죠. A는 얼마다? 루트 3이 돼서 여가 2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좌표로 갖고 풀어줬는데 다음에 너희들이 풀 때는 그러한 P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하는 겁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다고 이용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1대 루트 3의 P를 갖고 있으니까 좌표가 쉽게 이런 것들이 보이면 도형 문제가 쉽게 눈으로 보인다 이거지. 이용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도형을 어쩐다? 그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림을 계속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 그림에서 무언가 힌트가 있을 거다 이거야. 도형적 힌트. 도형적 힌트를 못 찾게 되면 항상 어때? 식으로만 넘어간 거야. 좌표화 시키고 식. 이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야. 좌표화 넣고 식을 쓰면 문제 다 풀어줍니다. 연산이 당연히 있겠지. 쉽게 그냥 답이 바로 나오는 것을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넣어보면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도형적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B, 닮은 B, 됐습니까? 그런 특징을 이용하면 문제가 쉬워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질문인 것 같고, 오늘 이론하는 문제도 14분이요? 없죠? 오늘 이론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문제도 뭐가 있냐면, 그 P에 대한 생각을 좀 하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P 연습을 한번 시켜줄게요. 크기가 닮았습니다. 크기가 닮았어요. 지금 D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이가 A이고, 이 길이가 B이고, 이 길이가 C야. 이 길이를 X로 놓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조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어쨌다? 닮았습니다. 좀 더 사이즈 작게 그렸어야 되는데 닮았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지금 연습시켜주는 겁니다. 연습. 잘 보세요. 이 변하고 이 변은 C 대 B를 갖고 있어요. 여가 C이고 여가 B예요.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B는 우리가 지금 X를 물어보고 있지. 이 C하고 X가 비교 대상이잖아. 기준값이 얼마면 편하냐면 1이면 좀 편합니다. 1이면 편해요. 그래서 얘를 좀 바꿔볼게요. 얘를 뭘로 바꿨어? 1로 바꿨습니다. 중요한 연습이에요. 연산 연습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A는 뭐가 됐을까요? A는 뭐가 됐어? C가 1이 됐으면 C분의 A가 되겠지. B는 뭐가 됐을까요? C분의 B가 되겠죠. 기준이 되는 값을 1로 보는 게 좋다는, 편하다는, 그걸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가 1이고 1일 때 여가 C분의 B니까 여가 X가 되면 당연히 얘는 여기에다가 X만 곱하면 되겠지. 다시 말해서 여기는 X 곱하기 C분의 B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바꾸지 않고도 이제 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겠네. B가 나왔을 때 하나가 나오면 이 X에 대해서 이 길이는 어떻게 가냐? C분의 B를 곱했더라 이겁니다. 기준이 되는 값을 분모, 그 다음 우리가 구하는 값 C분의 B. 알겠어요? 연습하면 됩니다. 얘를 닮은 B, C 대 X는 B 대 뭐 이렇게 풀 수 있지만 그것을 얘를 연습해서 이렇게 바로 가자 이런 말 되겠어요? 기준이 되는 값을
전체를 분모로 보는 거야. C분의 B.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얘는 X에 대해서 C분의 A를 구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이 연습이 되면 지금 하자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이 나왔는데 둘 다 공통적인 사항이 분점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분점에 관한 문제인데 얘는 뭐가 있어 말이 하나는 내라고 붙었고 하나는 외라고 붙었지. 여기는 내 안쪽에 있는 분점, 바깥 외자에서 바깥쪽에 있는 분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느낌상 분점이라는 것은 쪼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언어는 수학적인 언어라 생각하면 되겠고 안쪽에 분점이 있고 바깥쪽에도 분점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분점이가 아니야. 분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적인 내용, 거리의 비라고 생각하면 돼. 뭐라 생각하라고요? 거리의 비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단어가 왔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말이 나왔을 거야. A, B를 3대1로 쪼개라, 나누어라. 분점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우리는 이제는 그거를 내분점, 외분점의 단어를 사용해서 말할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주로 내분점이었을 거라는 거고 알겠어요? 외분점에 대한 얘기를 이제는 좀 해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누구를? 선분을이죠. 선분을. 근데 안쪽도 있고 바깥쪽도 있다 보니까 선분을 이렇게 그리면 안쪽은 찍을 수 있겠지만 바깥쪽은 찍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내분점은 선분만 그려도 되는데 외분점은 뭘 그려야 되냐면 선분을 연장한 직선을 그려야 됩니다. 자, 내분점, 외분점 문제가 나오면 이제는 직선을 그리고 나서 점을 찍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기서 직선을 그리고 맞는 말이냐? 그리고 그 접속사가 아니고 그리고 맞나? 그리고 분점을 찍는다. 직선을 그린 후에 분점을 찍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수직선 위, 수직선 위, 직선이 있다는 소리고, 두 번째는 좌표평면 위. 좌표평면 위에도 실은 좌표평면은 평면 위에 있다 점 두 개를 찍으면 직선도 나오겠죠. 단지 얘는 반듯한 거고 x축이 평행한 거고 얘는 보통 틀어져 있다. 요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연결이 어떻게 될 거고 차이점이 뭔지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내분점. 자, 내분점 아까 선생님 뭔 말을 했어요? 선분만 그려도 된다겠죠. 아래가 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내분점은 당연히 어디 위에 있다? 성분 AB 위에 존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직선 그렸습니다.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A, B를 2대1로 내분하여라. 또는 내분하는 점. 응? A, B를 2대1로 하는 내분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내분점은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림 그려야 수직선에 2대1로 내분한 점이니까 A, B를 총 3등분 하면 되겠죠? 3등분 하고 여기다가 점 P라고 쓰겠습니다. 점 P
그러면 이 P는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겠죠. 위치가 어떻게 되냐. 자, A의 좌표를 A라 놓고 B의 좌표를 B라 놓겠습니다. 수직선이니까 왼쪽 A하고 B 이렇게 보이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수직선에 설명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P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거리가 비율이 얼마입니까? 3이죠. 이 거리는 얼마입니까? 2죠. 맞나요? 이 거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잖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잖아. B-A고 이 거리는 그럼 얼마입니까? B-A의 3분의 2만큼이죠. 좌표를 구하자는 게 목적이잖아. 거리를 구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좌표는 이 A점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갔다 이거죠. B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다? A 플러스, 맞죠?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플러스 누구를? B-A를 2대 1, 2분의 1에 분의 2 이래도 되겠죠. 2하고 2를 죽이지 않겠습니다. 일단 2하고 2를 죽이지 않겠어요. 2가 1이 3이 되는 건데 연산을 하지 않겠어. 얘를 정리하면 통분하면 2 더하기 1분의 여기가 지금 3a에서 2a를 뺐죠. 그럼 a가 되겠고 2b가 되겠네요. 됐어요? 순서가 2b 플러스 a 이게 순서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일부러. 알겠어요? 선생님 문자로 바로 가면 너희들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수로 먼저 한 겁니다. 여가 2, 여가 1, 여가 2, 여기가 1. 이게 순서야. 근데 의외로 수니까 막 연산이 막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얘를 문자로 바꿔볼게요. 이제. 문자로 이건 A시구나, A시구나. 자. A, B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M, N, P 보여볼게요. 그럼 질문이 뭐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됐습니까? 이대로 내분하는 것은 해봤고요. 수를 넣어서 한번 해봤고요. 그대로 똑같이 가면 되겠네. 일단 이 A의 좌표를 A라고 B의 좌표를 B라고 하면 P란 점의 좌표는 전체 거리를 M 플러스 N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N만큼이죠. 그럼 이 거리가 되겠죠. A에서 시작해서. 맞나요? 그러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A를 M 플러스 N으로 나눈 것 중에 N만큼 쓸 수 있겠습니까? 전체 기준이 되는 것이 M 플러스 N이야. B니까 B. 그 중에 N만큼 이래 되겠어요. 는 M 플러스 N분의 여기는 좀 암산할 거야. 여기다가 M 플러스 N 보면 AM 플러스 AN 가로 풀었더니 PM 마이너스 AM 해서 AM이 사라졌네요. 그래서 PM, AM 순서는 PM 더하기 AN 이렇게 순서를 맞춰주는 거예요. 순서 맞춰준 게 좀 더 편하게 공식을 배우는 방법이다 이런 말 되겠어요. 됐어요? 자,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하고 P가 있는데
m 대 n으로 나누려면 m 플러스 n분의 mb, bm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바꿀게요. bm이 아니라 순서가 mb 플러스 na로 쓰는 게 좀 더 낫습니다.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 무슨 뜻이냐? m 대 n으로 내분하다 가면 m 플러스 n분의 mb는 지금 mb 요거랑 뭐라고 보겠네요. 더하기 na 이렇게 됐다 이거죠. 공식 적을 때 크로스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하고 그림 보면서 쓰면 조금 더 공식 좀 더 오래 갑니다. 자, 여기서 너무 좁아가지고 중점을 버릴게요. 중점은 뭐야? 몇 대 몇이겠어? 중점은 1대 1이겠지. m하고 n을 1만 집어넣으면 돼요. 1, 1, 1, 1, 2분의 a 더하기 b. 여기서 본 적 있네. 쉽지? 좀 패스하고 그냥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자, 주의사항. 첫 번째 주의사항은 선생님이 봐보세요. A, B를야. 우리는 선분 A, B하고 선분 P, A는 어째? 같은 말이겠죠. 하지만 얘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작업에서는 A, B를 말하는 것은 A가 먼저고 B가 다음이다 이 말이야. A에서 2칸, B에서 1칸 내분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A, B를 내분한 점은 지금 2점이지만 B, A를 2대 1로 내분한 점은 B에서 2개, A에서 하나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이 되겠어요? A, B를 2대 1로 내분한 점하고 B, A를 2대 1로 내분한 점은 다릅니다. 순서를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순서를 꼭 지켜야 돼. 말하는 주의는 이것보다는 자, P가 여기에 있으면 위에 걸 써볼게요. AP는 BP하고 AP는 BP의 몇 배입니까? AP는 BP의 몇 배? 2배 이래야 되겠죠? 2배. AP는 BP의 2배라는 것은 자 이렇게 식이 나오면 우리는 AP가 BP의 2배라는 것은 AP가 2일 때 BP는 1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더 잘 보여. AP가 BP의 2배가 되려면 AP가 2일 때 BP는 1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A에서 P까지 2칸 가면 B에서 P까지는 한 칸만 가라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됐습니까? A에서 P로 2칸 가면 B에서 P로는 한 칸만 가라 이 말이 되겠죠. A에서 P로 가는데 A에서는 2칸을 가고 B에서는 한 칸만 넣어서 점을 찍어라 이거지. 점 찍고 2칸, 1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식을 적으면 됩니다. 주의, 왜 주의는? 얘는 AP 대 BP가 2 대 1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지. 하지만 P는 AB를 내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하면 이거는 틀렸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AP는 EBP에서 AP 대 BP가 2대 1인 건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하지만은 이렇게 가는 것은 맞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이유. 자, 바로 오른쪽 그만큼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이유. 자. 선생님이 분점을 얘기할 때는 뭘 그리라고? 직선을 꼭 그려야겠죠. 직선을 그려야겠죠. 그러면 P를 점을 찍어 내가 지금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을 알려줘서 P라는 점을 찾고 있는 중이야. AP하고 BP가 2라는 것은 A에서 P까지는 2이고 B에서 P까지는 1이라는 말이고 됐어요? A에서 P까지가 2가 될 때 B에서 P는 1이 되면 여기 얘가 두 개고 얘가 하나면 되겠다 해서 여기가 P지 않나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런데 자 여기다 P를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가 2가 되면 여기가 1이 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되겠지. BP가 더 크니까. 여기다가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 될 수는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점도 답이 나올 수가 있다. 두 개의 답이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분점이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바깥쪽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림 그리고 오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외분점 가볼게요. 칸이 좁으면 계속 밑으로 내리세요. 아래 분점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외분점. 자, 외분점은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그리고 이제는 써볼게요. 자, 외분점 그릴 때 특징은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AB 바깥쪽에다가 지금 점을 찍어야 되니까 AB 간격이 조금 좁은 게 좋습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질문은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Q 이렇게 씁니다. 자, 외분점 그릴 때 자, 선생님 뭐랬어요? 분점 그릴 때 직선을 그리고 점을 찍고 계산하라고 하라 했습니다. 가볼게요. A, B를 2대1로 외분한 점은 A에서 2개, B에서 하나. 내분점은 안에 있지만 외분점은 바깥에 있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A에서는 2칸, B에서는 1칸 갈아가면 여기면 A에서 2칸, B에서 1칸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쪽이 아니에요. 문제는 1대2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쪽이라는 맞춰 고장 못해. 이쪽일 수도 있습니다. 2대1이니까 A에서는 2, B에서는 1. 오, 말은 되죠? 자, 여기서 준사. 자, 보세요. 2대1 내가 여기 이쪽 점이라는 거 확인했고, 그냥 점 무조건 찍으면 안 돼요. 자, 외분점 찍을 때는 꼭, 여기가 2죠. 여기가 1이죠.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1이 말이 되겠지. 자, 외분점 다시 이쪽인지를 알아냈어요. 이쪽에서 알아냈어요. 그럼 여기다 점을 찍으면 일단 안 돼. 아직은 연하게. 뭐 어떻게 찍냐면 여기가 2이고 여기가 1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다? 1. 이 길이를 보고 1만큼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율이 맞아. 그럼 문제도 훨씬 더 쉽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요. 다시 외분점은 이것 때 이것이 나왔지만 이거를 보고 이 길이를 점을 찍는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점은 뭐 이 정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겠죠. 여기에 Q 이렇게 찍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Q 좌표 한번 구하러 가겠습니다. Q란 점은 잘 보세요.
이 길이가 지금 얼마죠? b-a죠. b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여기서는 1이죠. 1. 얘가 지금 2이고 얘가 6을 왜 썼어? 이게 아니야. 이거는 왜 1을 써서 얘가 2이고 얘가 1이에요. 자, A, B는 얼마고요? 기준이 1이라고요. 지금 수가 A, B가 1이야. B-A가 1이야. 그래서 얼만큼 갔다? 1만큼 B에서 오른쪽으로 갔다. 맞습니까? 또는 얘가 1이죠. 이만큼 A에서 갔다. 됐습니까? A에서 출발해 볼게요. A에서 출발해 볼고요. 됐어요? A 더하기, 지금 A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A 더하기 B-A인데 기준이 얼마다? 1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1이 왜 나왔어요? 1이 왜 나왔겠어? 2에서 1을 뺐으니까 나왔겠죠. 그래서 얘를 1라 쓰지 말고 2 빼기 1로 씁시다. 1이 나온 이유가 2라고 똑같긴 한데 2에서 1을 빼서 1이 나온 거야. 요거에서 요걸 뺐다 이 말이에요. 2-1 그 중에 얼마? 잘 봐 다시. 자, 우리는 지금 누구 Q의 좌표를 구하고 있고 A에서 출발해서 지금 요만큼 가자는 소리고, 여기가 기준 길이가 얼마야? B-A이고 기준값이 2-1이 기준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이라고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게 기준값인데 얘가 2-1이 기준값이고 우리는 그 중에 2를 구할 거라고요. 여기 쓴 수는 다 B입니다. B-A에 대해서 2-1 중에 이만큼 간 거라고요. 는 2-1분의 분자 계산은 내가 1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네. 그러면 A, 2B 마이너스 2A니까 A는 A가 됐네요. 마이너스 A. 그래서 여기가 2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얘는 얘도 2, 1, 1 가운데 부호는 마이너스. 내분점 플러스, 내분점은 마이너스. 아시겠죠? 지금 얘기하자는 게 뭡니까? 지금 중요한 사실 지금 대부분 하고 있어. 직선을 그려가지고 분점을 찍는데 그게 내분점이냐 외분점이냐 찍기 조심해야 되고, 외분점은 양쪽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 자, 좌표평면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좌표평면 위의 점은 이렇게 생각할게요.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일단 A라는 점이 A, B이고 C라는 점이 B가 아니라 B라는 점이 C, D인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고 어차피 숙제 나가야 되니까 X는 X좌표끼리 하고 분점을 Y는 Y좌표끼리 합니다. 알겠습니까? 빨리 적으면 A, B를 아직은 뭐 다 할 수 있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내분하는 점 P 이렇게 나오면 P 좌표는 X좌표, Y좌표 두 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X좌표는 X좌표끼리 하고 Y좌표는 Y좌표끼리 한다.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니까 우리는 연산을 할 줄 알아니까 M 플러스 N분의 MC 플러스 NA A, B가 순서야. 선생님 그림 안 그랬죠? 그림 그려야겠습니다. A, B, P, M 대 N이면 크로스가 돼야 돼요. Y좌표 똑같습니다. Y좌표끼리만 합니다. M 플러스 N분의 MD 플러스 NB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외부는요, 얘가 마이너스만 바뀌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다음 시간 좀 더 설명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내분점 7번부터입니다. 3번. 저는 거의 풀게없네요. 몇 개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 기본 연습이 되겠네요. 자, 이 기본 문제 풀 때도 직선 하나를 그려놓고 해라. 이거죠? 직선 하나 그려놓고 하세요. 그 다음에 7번 1분점 8번 9번까지입니다. 8번 7번 8번 9번 질문을 많이 오늘 하다 보니까 도용선님 하다 보니까 좀 들었는데 한 장밖에 안 되네요. 알겠어요? 꼭 풀어오시기 바랍니다.